요즘 주식시장은 참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요. 이에 반해 투자금이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공모주 시장입니다. 아마 매년 평균 수익률 제가 찾아봤더니 72% 가까이 올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기 수익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2배? 아유, 400%래요. 4배요? 예. 그야말로 따따블을 치니까 많은 분들이 공모주 투자 좋아하시지만 문제는 오른 만큼 떨어져요. 우린 이거를 버블이 꺼진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과열 우려가 그래서 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시 대여급 공모주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 전문가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십니다. 박동흠 회계사님입니다. 회계사님, 회계사님이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전문 분야로 오늘 모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후보군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우리 회계사님이 17년 동안 공모주에 투자해서 한 번도 손실을 안 보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유, 그랬다니까요. 좀 가자. 버블이 껴있네, 버블이. 아, 진짜로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셨다고요? 와, 그거 봐요. 자, 그래서 공모주는 뭔지, 그리고 우리 회계사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선관을 발휘해서 투자했는지 오늘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공모주라는 거는 뭐 기업이 새롭게 상장할 때 투자 받아서 주주들한테 주식 나눠주는 거지 공모주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증권 계좌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업무를 주관하는 이제 증권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증권사 계좌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냥 공모주만 검색해도 일정이랑 주관사까지 다 정보가 나오니까는 네. 증권 계좌 미리 만드셔가지고 해당 날짜 되면은 청약 증거금 넣으면은 누구나 다 공모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상장할 때가 제일 쌌었으니까는 오랫동안 공모주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수익률은 잘 나오기는 하지만은 배정받는 주식 수가 많지가 않다 그렇긴 보니까는 꾸준히 오래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지만 뭐 치킨값 정도 번다라는 말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청약한 사람 수별로 나눠주는 거는 정말 치킨값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목돈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땐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다음에 대여급이 나오면 좀 더 벌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장이죠. 지금까지 이 정도로 공모주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과거에도 있나요? 2년 전 이맘때 LG 에너지 솔루션,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 때 사실 그때 굉장히 핫했던 때가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대여급들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괜찮았어요.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LS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다시 또 핫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2차 전지가 또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군요. 그런데 이 공모주가요,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우리가 들어본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만 반짝 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초반 성적이 다 좋은 겁니까? 예전엔 사실은 저 목석을 많이 가리기는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도 성장기 때 가장 몸값이 좋으니까는 이제 그 산업이 핫할 때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좀 이제 성장기 지나고 나서 사실 좀 주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좀 뒤늦게나마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시장도 다 알죠. 이게 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그래서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시다시피 좀 이제 돈이 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그런 것 안 따지고 좀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좀 많이 핫해졌죠. 그런데 네. 좀 다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버블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네. 좀 과열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이 과열된 분위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증거금 규모만 봐도요. 예. 옛날에는 공모시장 분위기가 큰 기업 상장할 때만 돈이 몰렸잖아요. 그 우리가 다 아는 카카오뱅크나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들도 계속 공모주 시장에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소형주 공모주 시장에도 조 단위로 자금이 몰리는 거 보면, 야, 이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LG엔솔 때
기억해 보면은 그때 110조 이상이 들어왔었거든요. 개인 자금만. 그때 진짜 정말 다 네. 했어요. 410만 명이 그때 청약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좀 중소용주 같은 경우에는 한 많이 들어오면은 뭐 한 20만 명에 한 5조 이내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소용주인데 한 50만 명이 한 10조 정도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예.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도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들이 다시 연내에 재상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컬리라든가 K뱅크, CJ 올리브영 이런 회사들이 이제 IPO 하겠다라는 어떤 운을 띄우고 있는데 올해 이런 대여들 IPO 하면 다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도 뭐 대여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가장 적극적인 데가 이제 K뱅크인 것 같고 네. 거기는 원래 상장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주관사 선정해가지고 연내 뭐 상장 목표로 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컬리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 가치가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존의 초기 투자자인 뭐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사실 입장에서는 본인들 한 주당 그 투자금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어쨌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여급으로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거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계열사 한 군데가 지금 일정이 좀 나오곤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긴 하지만 규모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여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건 이런 대여들이 또 나와야 시장이 활기를 띠기 때문인데 예정돼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사실상 IPO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또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또 그렇게 뜨거워지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도 한 10조씩 몰리는 게 당분간은 일단은 아주 큰 대여는 딱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는 하지만은 이제 중소형주라도 1년에 뭐 한 적어도 50건 많으면 한 100건 이내로 상장이 계속 되니까는 열심히 어쨌든 뭐 한 주 두 주 받아서라도 꾸준히 그냥 수익 쌓아가는 게 그게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긴 하죠. 아마 요즘 주식시장이 좀 우리나라가 주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카카오 뭐 그룹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공모주 할 때 뭐 뜨거워서 다 들어가고 이 회사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다 들었지만 실제 정작 상장 이후에는 짝다블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그쵸. 그 이후에는 그냥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공모주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모해가지고 받자마자 다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부터 급등해가지고 예. 정말 말이 안 돼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보통 빨리 파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또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 하반기 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상장 첫날부터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그 이후도 떨어지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급등해가지고 공모가 대비 한 두세 배 갔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사실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기업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이제 바로 쑥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투자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작년 6월부터 공모주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시행이 돼서 상장 첫날 가격 제한이 공모가의 4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적정 주가를 발견함이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니냐, 가격을 뻥튀기 한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이 공모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밸류라고 하죠. 그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너무 좀 높게 형성되면 사실은 좀 부담을 느끼고 시장도 부담을 느끼니까는 네. 다 매도하면 사실은 이제 뭐 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그런 거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경험이 안 쌓인 분들은 사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급등하니까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했다가 변동폭이 심해지니까는 좀 분석을 좀 해서 투자하는 게 어쨌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면
꼭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네. 공모주에 투자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그러니까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입으로 유인한 뒤에 투자금을 받아서 잠적한대요. 아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계사님께서 뭐 조언을 좀 해주세요. 주관사, 증권사 계좌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정해진 날짜에 청약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쨌든 증거금 낸 만큼 경쟁률에 따라서 받는 구조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아예 듣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청약제도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모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건 그 정도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존 투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공모주만이 가진 매력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 상장할 때가 가장 싸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매력이고 그래서 더 성장하는 기업들은 처음에 주가가 뭐 안 올라가도 결국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에 비례해서 또는 이제 그 산업이 이제 개화할 때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 공모 가격을 책정할 때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이제 수요 예측 받아서 이제 그 상장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가 예전에 참여 건수가 정말 그 괜찮은 종목은 한 1,500군데 정도씩 들어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2,000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돈이 딱 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전 대비해서 그렇게 또 되는 이유도 보면은 첨단 산업들이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실적이 없어도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산업에 속해 있는 그래서 좀 미래 첨단 산업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게 아마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 연휴 끝나면 또 이제 몇 군데 또 상장 또 절차 진행되니까는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모주 투자가 어려운 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할지, 배정 방식은 무언지, 또 어디서 어떻게 청약을 넣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진다면 특별한 비법 있을까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복수로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물량이 워낙 많아서 증권사 몇 군데에서 나눠서 또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청약 기간이 보통 이틀이기 때문에 이제 둘째 날 오후쯤에 경쟁률을 쫙 한번 훑어보고서 가장 낮은 쪽에다가 이제 증거금을 넣어서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증권 계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저처럼 한 17년 하면은 뭐 거의 대한민국 증권사 계좌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100만 주가 만약에 이제 그 개인의 몫이다라고 했을 때 50만 주는 청약하는 사람들의 이제 비례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나머지 50만 주는 돈을 이제 넣은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경쟁률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구조여가지고 목돈이 조금 이제 그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참여 건수로 뭐 한 주, 두 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 또 이제 너무 주식수가 적으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가족 계좌 다 동원하고 해서 어쨌든 뭐 최대한 많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우리 회계사님은 장기간 실전 투자를 직접 해서 임상 경험으로 성과도 내신 분이니까 네. 옥석 어떻게 가려야 돼요? 요즘은 오히려 더 옥석 가리기 쉬워진 게 기관 투자 참여 건수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기업들한테 이제 IR이라고 하죠. 그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브리핑 받고서 어느 가격이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수요 예측 받아서 이제 그 가격을 확정을 짓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했느냐. 예전에는 한 1,500군데 넘으면은 거의 뭐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1,900군데 이상 들어오니까는 한 1,900군데 정도만 들어와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기업일 거다.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분들이 그 정도만 딱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주식이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당분간은 안 팔겠다라고 그렇겠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락업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0% 정도 걸 정도로 막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정도만 체크해도 거의 성공 확률 뭐 100%라고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그렇게 검색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계량적이고 수치적이네요. 그러니까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네요. 네. 회계사님처럼 분석하면 정말 주식 투자도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수출 잘 되고 있느냐 또는 실적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 뭐 이 정도만 사실 체크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정말 잘 모르는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중장기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뭐 횡령 배임 가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계속 안 나고 있는데 과연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거 보려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결국은 이제 우량주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네. 재무제표 공부 연관 저 생각해 보면은 심플화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중소형주에 욕심내서 괜히 투자를 했다가 물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저는 날로 먹을 생각 마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공모주가 뜨겁다고 말씀 주셨으니 올해 일정 중에서 체크해야 될 거 좀 몇 개 말씀 주시죠. 기상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뭐 K웨더 같은 회사 많이 익숙한 회사죠. 그럼요. 예, 거기 거기가 입을 해요.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오호. 그다음에 뭐 IT 기업도 있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도 있고 예. 예, 선제까지 일정 확정된 게 한 3월 달까지 한 10개 종목 정도여서 아직까지 뭐 대형주는 없지만은 계속 또 꾸준하게 조금씩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있어서 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좀 계속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공모주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균등 배정, 그러니까는 그 참여 건수에 따라서 받아가는 주식은 정말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두 주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많이들 실망들을 하세요. 이게 뭐 한두 주 받아가지고 내가 뭐 언제 돈을 벌겠냐. 근데 공모주 투자는 절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도 아니고 이걸로 내가 뭐 부귀영화를 쌓겠다시 그거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투자고 1년에 뭐 한 50건 내지 100건 나오니까는 차근차근 수익 쌓다 보면은 그 한 10몇 년 지나거나 뒤 돌아보면은 수익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다. 그걸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투자하는 이제 그런 그 접근법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